이제 대화 내용하고 문법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화 내용 어차피 뭐 읽어내려면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쭉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하기 소망 묻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직업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What would you like to do in the future? 너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필기를 그냥 따로 이 상태에서 그냥 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What would you like to do? 너는 뭐뭐 하고 싶니? 미래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것도 지금 이 to do가 뭐냐면은 뭐뭐 하는 것이에요. 하늘이 아니고 하는 것. 명사적 용법입니다. to 부정사. 알겠죠? 뭐뭐 하는 것. 그래서 너는 뭐 하고 싶니? 하는데 대신 써주는 표현이 뭐가 나와요? want to do 하는 표현이 나오죠. What do you want to do?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그럼 너 뭐 하고 싶니라고 물으면 당연히 대답은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이런 직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어휘 문제를 만약에 물을 때 어떤 동사나 동사에 관련되어 가지고 er 들어가는 거 있죠. 직업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뭐 write라고 하면은 writer 해가지고 작가 아니면은 저기 뭐야 아까 얘기했던 거 중에 뭐 있었죠? publish에다가 플러스 er 들어가면은 뭐 출판업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낚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쿠커 이런 거. 쿠커는 요리사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죠? 요리 도구라 하는 거.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어떤 그 예술이나 과학 분야에서 IST로 들어가는 거 있죠. 예를 들면은 scientist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아니스트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IST로 들어가는 것들도 직업 관련해가지고 어휘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놔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업 관련된 어떤 어휘 문제들도 잘 생각을 해놔놓으세요. 선생님 왜 지워요? 멈추라니까요. 멈춰가 적으면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충고구하기인데 충고구하기에서는요 일단 요 should의 동그라미를 should를 잘 기억을 해놔놓으세요. should인데 do you think 네가 생각할 때 내가 그 뭐야 코트를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충고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 너는 그렇게 해야 돼라고 난 생각해. 그럼 대답이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I think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아니면은 뭐 I think란 말 쓰지 않고 그냥 you should 뭐 wear a coat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충고를 구할 때 쓰는 표현에서는 지금 쭉 정리해서 보면은 알겠지만은 자 what should I do? 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 다음에 뭐 can you give me some tips, advice 요거 동그라미칩니다. 요거 적어놓으세요. tips하고 advice 하는 표현 요거 잘 기억을 해놔놓고 자 그 다음에 what would you advise 또 나오죠. advise me to do 이렇게 나오죠. advise 충고하다 조언하다. 그 다음에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줄거주세요. if you were in my shoes 하는 표현 네가 내 입장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네가 내 입장이라면 그 다음 what can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그 다음에 can I get your advice? 그죠? advice 되게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죠? 팁도 여기 나오죠? 그래서 팁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advice.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동사 명사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간혹가다 뭐가 나오냐면요. advice는 동사고요. advice가 명사입니다. 알겠죠? 이런 동사 명사 관계도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충고를 구할 때 쓰는 표현에서 또 이런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I don't know what to do. 앞에 앞에 어떤 내용이 어떤 사고를 쳤을 때 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말실수를 했다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도 대신 이렇게 언급이 된다는 점 잘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화 순서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고 대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는 뭐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조금 강하게 충고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뭐도 써도 되겠어요? 그냥 명령문 써도 되죠. 알겠죠? 명령문 해! 하지마! 이런 거 있잖아요. 동사 원형으로. 기억나지 평님? reuse, reuse, recycle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는 이렇게 끝나고요. 자, 이제 언어 형식에 들어가는데 자, 이제 이게 문법 얘기입니다. 자, 문법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간접 의문문은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간접 의문문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의문문 형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의문사 단어 우리 가장 알고 있는 뭐 what이라든지 뭐 who라든지 뭐 when이라든지 where이라든지 뭐 how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는 which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속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쓰는 명칭에서 비롯된 건데 자 예를 들면요. You have to know라는 말이 만약에 없다 칩시다. You have to know라는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요.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What kind of person are you?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 물음표를 지금 썼고 앞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죠. 이게 원래 대놓고 묻는 의문문이에요. 근데 이 you have to know와 같은 어떤 주어 동사가 여기에 추가가 되게 되면은 요 are하고 you, 즉 주어 동사의 어순이 바뀌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주어 동사의 어순이 바뀌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오늘 정말 진짜 말 더럽게 안 듣네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What do you like? 자,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자, 요렇게 물었어요. What do you like? 요렇게 물었어요. 오, 대박. 자, 자, what do you like? 넌 무엇을 좋아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그냥 대놓고 묻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요거 말고 자, what do you like라고 하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추가적으로 I don't know 라는 말을 넣었다 칩시다. 또는 뭐 I have to know 뭐 이런 말을 넣었다 칠게요. 이러면은 여기서 what do you like에서 이 do you like라는 표현이 이게 지금 의문문 어순이잖아요. 두 주어 동사 원형이니까. 그죠? 그럼 얘를 원래대로의 평서문으로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do가 자동으로 빠지게 되면서 you like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I don't know what이 돼가지고 I don't know what you like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문사를 접속사라고 하나 생각을 하고 요 의문문 어순을 그냥 평서문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요. 방금 얘기했던 이 what은 지금 무엇을이잖아요. 원래는 you like what인데 what이 앞으로 빠지게 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의문문 같은 경우에 who did make 다시 할게요. Who made this book? 자, 요렇게 쓰는 의문문도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who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얘가 who 자체가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가지고 I don't know 아니면 뭐 I have to know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 칩시다. 아니면 I wonde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까 본문 첫 번째 나왔던 거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요때는 그냥 그대로 어순 써주면 돼요. 요건 차이점이야. 왜냐하면 얘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똑같이 I don't know를 가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I don't know를 해놔놓고 원래대로라면은 만약에 who do you like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해석이 뭐예요? Who do you like?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죠? 그럼 얘는 지금 누구를이라 그랬으니까 주어가 아니라 뭐예요? 목적어잖아요. 원래는 you like who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whom 또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얘가 앞으로 빠졌단 말이야. 이때는 아까 얘기했던 you like 어순으로 그대로 써주면 돼요. 얘는 지금 목적어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주어로 쓰인 거잖아. 야, 우리 관계대명사 배워서 알잖아. who가 주격일 때 뒤에 동사 바로 나오는 거고 who가 목적격일 때는 뒤에 동사가 뒤에 건너서 나오잖아요. 선생님 do 있잖아. 이거 말고요. 건너서 뒤로 넘어가서 나오잖아요.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what도 마찬가지예요. who하고 what 같은 경우에 이 what은 지금 목적어 역할의 what인데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what made you come here? 자, 이게 뜻이 뭐냐면 무엇이 너를 여기 오게 만들었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얘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가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얘가 동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앞에 어떤 표현에 I don't know라든지 I have to know가 나와 있을 때는 얘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놔놓기 바랍니다. 요 동 이해 안 되면 동영상 계속 보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쪽에서 잠깐만 쓸게요.
잠깐 올려서 볼까요? 자, 이쪽에 와서 잠깐 쓸게요.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do 뭐 like 이런 동사 자리 있잖아요. 이런 동사들 중에서 believe라든지 think라든지 imagine이라든지 그 다음에 suppose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이제 yes, no로 대답할 수가 없는 동사입니다. 믿니 믿냐 뭐 생각하니 생각한다 뭐 이런 건데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의문사가 앞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do you believe를 하나 넣었다 칩시다. do you believe를 넣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내신 대비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문법 문제 나온다 하면 편리 중 너는 진짜 시험 더럽게 어려운 문제다. 잘 기억하고 잘 필기해 놔놓으세요.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멈춰갖고 필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자 명사적 용법이죠. 자, 위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the first element is to find out the things that you are good at. 요거 아까 얘기는 됐고 자, to find out,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명사적 용법은 많이 우리가 설명을 했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그 자체가 그냥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명사로 쓰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해석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전부 다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습니까? 뭐뭐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그럼 동사적인 어떤 해석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명사기 때문에 당연히 뭘로 구성돼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주어라든지 아니면은 목적어라든지 아니면은 보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로 얘기할 때는 to change your mind is easy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요게 이제 동사 기준으로 봤을 때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 얘기할 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얘가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내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It is easy 그 다음에 to change your mind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것도 기억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바꾸는 게 누가 마음을 바꾸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누구를 써줍니까? for 명사 이런 것들도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to 부정사의 어떤 행위 주체자를 한번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나왔던 것 중에 동명사 있었거든요. 뭐 having 무슨 job, 뭐 writer job 뭐 이렇게 나고 또 enjoy 다음에 ing 나왔으니까 요 to change는 우리 동명사로 얘기할 때 changing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어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보어 같은 경우에는 my dream is to be 뭘 해볼까요? 내 꿈은 파일럿 해봅시다. 그냥 자, 내 꿈은 공군 조종사가 되는 것이다. 갑자기 신명이 생각나네. 자, 공군 조종사가 되는 것이다인데 결국은 is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 꿈이란 거하고 공군 조종사 되는 것은 결국은 같은 거죠. 비동사니까. 자, 보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뒤에가 있잖아요. 서로 연결이 되면은요. 그냥 뭐예요? 파일럿이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크게 문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해도 말이 되면 이거는 그냥 보어입니다. 근데 이 보어는 당연히 무슨 보어? 주격 보어가 되니까 자, 3학년 스타일로 이제 갑니다. 자, 보어는 당연히 주어를 받쳐주는 주격 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있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 목적격 보어로 가볼게요. 자, 목적격 보어일 때는 She helped me to 뭘로 해볼까요? Heal the dog이죠. 그 개를 치료하도록 이렇게 나를 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개를 치료해야 되는 게 난가요? 그녀인가요?
나죠.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니까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둘의 관계예요. 얘는 요 주어와 주격 보호와의 관계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관계가 나오는데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요런 동사 종류 중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뭐 단어만 몇 가지 적을게요. allow, require, 그 다음에 뭐 encourage, 그 다음에 enable, 그 다음에 want, 그 다음에 expect, 예상하다, 기대하다, 뭐 이런 것들 종류가 주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충요, 알겠죠? 몇 가지 더, 좀만 더 쓸게요. cause, 그 다음에 lead, 뭐 이런 종류, 이런 것들도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쓸 때 같이 이렇게 써줄 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는 우리가 많이 이제 거론하는 건데, 목적어는 일단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동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to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에 생긴 꼬라지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블라블라 이 내용이고, 결국은 뭐뭐 하는 것을 뭐 동사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앞으로 할 것, 즉 하지 않은 거니까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얘기니까 방금 우리가 목적격 보호로 썼던 몇 가지 단어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뭐 plan이라든지 아니면 promise라든지 그 다음에 뭐 decide, expect, 그 다음에 refuse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종류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 ing가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또 응용해 볼 수 있냐면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옵션으로 잠깐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 생긴 꼬라지가 동사 ing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mind, 아까 우리 나왔죠? enjoy,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거 consider, 그 다음에 뭐 give up, 그 다음에 avoid, 그 다음에 stop, 그 다음에 suggest, 쭉 갑시다. 그 다음에 finish, 그 다음에 뭐 deny, 뭐 이런 종류, 이런 파란색으로 쓴 것들은 전부 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진 동사다.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에서도 문법 문제는 당연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긴 하지만 이거 갖고 응용될 수 있는 설명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요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요, 당장 내한테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대비 들어가서 묻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리 셀프 공부하면서 이 구조 모르겠어요 하고 묻든지, 무조건 물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나는 시험 대비 시작이야. 알겠냐? 니들은 3월 뭐 그냥 즐길 만큼 즐겨. 난 지금 시작이야. 선생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살거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내용까지도 우리가 다 살펴봤고, 추가적인 거는 아까 내가 동명사 얘기까지 다 했고, 의문사 얘기까지 다 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what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자, 의문사가 되었든 뭐 관계대명사가 되었든 뭐 명사절 접속사든 나발이든 어떤 명칭을 다 빼고요. 어쨌든 이 what 뒤에는 뭐가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구조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what 앞에는 명사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거. 뭐 뭐 대명사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뭐 the book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거. 요거는 하나 기억을 잘 해놓기 바랍니다. 응용 표현으로 what 대 선택형 누를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런 정도로 하면은 평리 1과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평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오늘 내가 동영상 찍었기 때문에 1과에 관련된 본문 연습한 것들 오늘 싹 다 배포할 거니까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